네, 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웬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무엇이 중요한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있는 날이잖아요. 네. 이게 또 중요한 건지 체크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거, 월가는 지금 공화당에 배팅하고 있다. 근데 이 공화당이 좀 많은 좌석수를 얻어갔을 때 받는 장단점들이 온갖 뉴스에서 막 쏟아지고 정리가 되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사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전 이제 그 투표 전에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도 지금 이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형주에 집중됐었지만은 지금 이제 중소형주로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그 당의 정책에 따라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낫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공화당 우위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 증시가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대형주만 올라갔지만 오늘 보시면 코스닥 증시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과 하원 나눠봤을 때 상원이 100석인데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확실시 드는 좌석이 46석씩 있고 나머지 8석이 지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요. 가장 핵심이 이제 세 군데거든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다음에 네바다 한 석씩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핵심 지역인 이 세 지역에서 두 군데만 가져오면은 상원에서 아마 이제 그 안정된 게 46석인데 51석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지금 어쨌든 이 공화당 쪽 분위기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화당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IRA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아메리칸 퍼스트가 좀 강하지만은 이 동맹국 쇼링이라고 해서 동맹국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됐었죠. 이 IRA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이 이긴다면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총 435석 중에 안정권이 공화당이 199개, 그다음 민주당이 175개라서 지금 하원은 현재는 민주당이 지금 다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다수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본다면은 어쨌든 상원과 하원은 일단 하원은 뭐 공화당이 다 가져갈 거로 보여지고요.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둘 다 공화당 다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친환경주, 전기차 소재, 그다음에 또 뭐 화학, 굴뚝주들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둘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도를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 이쪽에 있는 하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 물결이 가장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하원은 거의 압승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빨간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상원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제 네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인데요. 요 세 군데에서 두 군데만 가져오면은 51석으로 이제 압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전까지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이 좀 압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오늘 밤 지나서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점심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좀 우리도 배팅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공화당 쪽이니 공화당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의 석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지금 공화당의 모토가 약간 세금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렇죠. 정부 지출을 막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금리가 좀 빨리 인하되는 역할에도 그런 부분도 있죠.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역할에 증시가 호조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지 여러분들의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때문에 또 저희가 매일경제TV에서 시장 상황은 바로바로 알려드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내일도 아마 보시면은 네. 제일 먼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네. 먼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있는지 현덕이 덕분에 리뷰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네옴과 우크라이나에 환호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기계주, 건설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누굽니까? 데모를 미리 사지 않았습니까? 네. 자, 네옴시티 관련주로 대부분 30% 급등했었고 네. 데모를 말씀드리면서 네옴시티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장중에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데모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협상 가능성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미 고위 관계자끼리 어떤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그 전쟁이 끝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사실 재건 쪽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그 데모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같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범양건영. 범양건영이 자회사가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재건 과정에서 이 모듈러 주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기대에 오늘 범양건영이 좀 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바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꽤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죠. 결국 시장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시면은 시장도 좋습니다만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릴 거니까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말씀드릴 거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은 같이 말씀드렸던 해인 역시나 바닥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추가 상승 나왔죠. 아침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협상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 올라간 것만큼 아직 못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해인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좀 보면은 네오이즈 홀딩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게임주가 올라가면서 사실 네오이즈 홀딩스가 게임에서는 피해 거짓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블록체인 사업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역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사고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넘었었거든요. 다만 사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여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지금 시장에 보시면 새로운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만 올라서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새로운 모멘텀 나오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공략주 힌트부터 보시죠.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거 굉장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쵸. 나올 땐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또 뭐 완화 정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시장이 환호했는데 이건 또 일단 부인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로 코로나를 멈추게 되면 시진핑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로 코로나 간다라고 하지만은 전에 했던 제로 코로나랑 다르게 방역 정책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또 가장 먼저 사야 할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지만 많은 증거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점진적이지만 제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WHO와 긴밀하게 접촉 중인데 WHO에 중국 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우한 코로나 그랬었는데 WHO의 힘으로 이 우한 코로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WHO 긴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건데요. WHO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코로나에 대해서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평가를 하거든요. 10월 달에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는데 1월 달에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WHO에서 만약에 다음 해 1월 달에 지금 공중보건 비상사태 평가를 낮춘다면은 중국도 이와 같이 결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코로나를 A급에서 B급으로 지금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HO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은 중국도 지금 코로나를 A급에서 B급 전염병으로 낮추면서
제로 코로나로 간다는 그런 그 완화 방침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의 태도가 바뀌는 징후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외국을 방문한다는 거죠. 일단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해외 순방 나서고 있다는 자체가 제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11월 달 이번 달에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자, 제로 코로나를 외치는데 마라톤 대회를 연다? 역시나 말은 제로 코로나지만은 과거와는 다른 아주 완화된 방역 정책이 도입되는 얘기고요. 의료 소비까지 확충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독일 숄츠 총리의 어떤 방중을 했었는데 화이자 백신을 중국은 절대 안 맞거든요. 근데 화이자 백신까지 외국인들이 한수 맞기로 했고 이거를 중국인들까지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주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죄다 바닥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 어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또 세게 올라갈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쪽도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쵸. 어떤 종목이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첫 번째 이슈와 관련된 오늘 현덕의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차한불, 화장품 안에서 골라오셨어요? 네, 일단 화장품이 기본적이고 제가 청담글로벌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청담글로벌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차한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또 접근하기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알다시피 화장품 제조업체인데 네. 30년간의 업력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이차한불의 어떤 그 히트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에서 이제 이차한불의 화장품을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산부터 이제 R&D 마케팅까지 유통까지 아우르는 종합 화장품 회사다. 근데 이제 관군제로 불리는 이 상스이가 오는 11일 우리는 이제 빼프로데이 아닙니까? 근데 11월 25일이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11월 11일이 빼프로데이인데 중국은 11월 11일이 관군제라고 해서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 말부터 지금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판매업체들이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상 최대 판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차물 같은 경우는 중국 온라인 시장에 뭐 가장 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은 면세점 매장도가 3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 증가에 또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이치환불이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바닥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차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바닥에 있었지만은 최근에 올라서고 있죠. 가장 먼저 올라서는 종목들이 또 가장 멀리 갈 것 같고요. 결국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1월부터 본격화된다고 한다면은 좀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1월달 되면 주가가 여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놓고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5,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한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최근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폭 자체가 네. 그 막대 그래프의 길이 자체가 길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19,000원까지 이 종목을 눈여겨보겠고요.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차한불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있을지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 네. 이건 또 원자재 쪽인가요? 원자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포토마스크가 지금 공급 부족이 되면서 네.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필반 지수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더 세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지금 이 IT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IT에서도 좀 명분이 좀 확실한 걸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를 먼저 볼게요.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네. 지금 포토마스크가 내년 공급 부족의 가격이 최고 25%, 그러니까 적어도 10% 올라갈 것이고 최고 25%까지 급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포토마스크가 이제 이 실리콘 웨이퍼에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 이 회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토마스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못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 포토마스크 수요가 좀 많이 크게 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생산은 차질을 빚고 있고 지금 밑에 내용 보게 되면은 납기 그 기간이 최대 7배까지 늘었다는 거죠. 보통 고스펙 제품은 7일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30일에서 50일로 7배까지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협력사로부터 이제 그 외주 공급 물량을 받아갖고 좀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이 포토마스크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바쁘고 지금 주문은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또는 그 포토마스크의 원료를 만드는 그 기업을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마스크가 부족하다. 네. 오늘 또 반도체 내에서 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초비상이라는 그쵸. 단어까지 네. 보여줬어요.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또 이제 또 우리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사실 메모리 쪽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V자 반등으로까지 쭉 올라가기 어렵지만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전망을 보고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좀 없어서 못 팔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그 기업의 몸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SNS텍이 오늘 이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에 한 10%까지 올라가다가 네. 지금 한 6,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 방향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토마스크가 그 포토마스크 핵심 재료가 이제 그 블랙 마스크인데 이게 지금 일본이 거의 90%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그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랙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SNS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SNS텍이 제일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 마스크 매출이 거의 9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포토 마스크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알다시피 블랙 마스크 매출이 98%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면은 가장 그 수혜가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NS텍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우리가 초미세 공정 들어갔을 때 EUV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EUV용 블랙 마스크를 위한 신규 장비 투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라서 어떤 그 미세공정까지는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EV용 블랙 마스크를 위한 신규 장비까지 투자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좀 그 고난이도의 미세공정까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EV 블랙 마스크 양산을 준비하는 동시에 펠리클 초도 양산을 위한 설비까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포토마스크가 이제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주가는 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올라오고 나서요.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이제 25,500원 정도 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토마스크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넘어섰고요. 오늘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 지지선을 발판 삼아서 쭉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5,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여러분들도 딱 그 포토마스크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네. 종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그쵸.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25,3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번 SNS텍도 눈여겨보시고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리뷰 종목도 무료 방송에서 하신다셨잖아요. 우리 무료 방송이 있는데 아마 오늘도 보시면 지금 시장이 좀 돌아서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은 오늘 보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중간 선거가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는 코스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진짜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종목이 안 가면 그게 가장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도를 갖고 있어야 될지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무료 방송에서 뭐 네옴시티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정보 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4시부터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할 때 가드나이드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날의 이슈에 따라서 또 시시각각 바뀌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